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10월의 첫 거래일 첫 오후고요. 양대 지수의 빨간불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반도체의 강세 여기에 있을 텐데요.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9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힘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데 시장은 환호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짝에서 빨간불이 투톱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점에 어떻게 우리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나리오를 또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바라봐야 될까요? 이재규 본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도 2%, SK하이닉스 탄력 한 번 더 키워내는 오후네요. 3.67%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됩니다. 워낙 호재가 많아서요. 반도체 연이어서 본부장님 저도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투자 아이디어에 좀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많은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인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관세 이야기, 반도체도 타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근데 역대 최고치가 나오면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은 이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선으로 나오는 건지 수급에 대해서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수출 데이터에서 특별하게 더 눈여겨보셨던 점 있다면 같이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공급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AI 트렌드에 따라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일단 매크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환율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 지금 미국이 뭐 셧다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이후에는 대다수의 증시는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우리가 셧다운되는 현재 과정에서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온다라면 우리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수 강도 자체가 약해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율 자체가 너무 강하게 튈 경우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환율이 1,410원에서 20원 정도까지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개별적인 메리트는 훨씬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여력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율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환율이 만약에 많이 밀리지 않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던 것 같아요. 환율이 튀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매수할 만큼의 매력이 우리 기업들에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들어서 우리가 HBM뿐만 아니라 낸드라든지 디램4 그리고 디램5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지금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력은 충분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여기서 점진적인 우상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규모가 1조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시장을 우리 삼성전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웃긴데 삼성전자의 그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게 HBM 쪽에 대한 부분, 퀄테스트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쪽에 대해서 우리가 HBM4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테슬라라고 하는 큰 기업과의 이런 협업을 통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내용은 일단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쪽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았는데
AI가 결국에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D램이라든지 낸드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HBM 쪽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쇼티지가 나왔었던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쇼티지가 나왔었던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싸게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가 일단 HBM과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를 항상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부터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못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정책 모멘텀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기업들 요 반도체 쪽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지금 1시 1분을 기해서 현실화된 셧다운 여파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매크로 측면에서 주신 이야기였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은 이 환자 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은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전자의 변화를 주목해 보자. 이렇게 핵심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는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좀 매크로와 연동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는 하죠. 그래서 매크로와 묶여서 같이 반도체에 대해서 종목까지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만 먼저 이지은 대표님도 매크로적인 측면을 짚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의 시각은요?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크게 이 이슈 매크로에 대해서 변동성은 괜찮다 라고 토닥토닥 해주셨지만 결국 셧다운되면 경제지표 안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러한 스토리라인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해도 된다. 역시 매크로 측면에서는 일단 반도체는 굳건한 업황을 믿고 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실지 어느 쪽에 포인트 맞추시는지 짧게만 먼저 듣고 갈게요. 네, 업황에 포인트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최고가를 경신을 해줬고 지금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미국이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이슈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좀 후퇴하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중간중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AI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AI 확장 국면에 좀 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훈풍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좀 받아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범용 D램과 낸드 쪽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최근에 2027년까지 이런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흐름은 2026년 초반까지는 그래도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기회적인 요인으로는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그리고 지금 섹터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쪽은 이쪽도 하나의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향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판 쪽 보실 것 같은데 기판 쪽에서 또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와서 정책적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역을 보는 게 맞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기도 합니다. 1조 들여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전략적으로 가장 수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세요? 사실 이거를 잘 살펴보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만든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반도체 기술 개발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AI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잖아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기기와 이런 쪽에 다 심겠다라는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확장했을 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도 확장하는 흐름을 결국 큰 그림 속에서 AI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국가 경쟁력 쪽으로 키우겠다라고 애초에 이야기한 부분들을 공략을 이제 이뤄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할 수가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온기가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했을 때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동안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단순 이 이슈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올라가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업황의 반등에 있어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의 정부 지원이 하나 플러스가 됐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AI를 키우겠다라는 이런 육성에 대해서 지금 차곡차곡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게 향후에는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다양한 산업군들까지도 온기가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이 뉴스에만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차라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 심리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다른 산업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한정된 키워드가 아니라 반도체 전반으로 보시는 건데 소부장단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논리가 강한 쪽이 더 강하다 이거였잖아요. 이게 아니라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뭐 유리기판 쪽도 가고 덜 오른 쪽도 가잖아요. 업황 신호가 다 좋기 때문에 이젠 기술적으로 덜 오른 쪽을 봐도 되는 타이밍이 온 걸까요? 기술적으로 덜 오른 쪽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도 보고는 있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 쪽에서 유리기판을 도입할 수 있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흐름 쪽에서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쪽의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더 부각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계속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이야기와 함께 우리 반도체 내에서 어느 쪽의 전략을 구체화할지 그 고민들 두 분과 먼저 해봤습니다. 연결고리 가지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인데요. 헤드라인은 오늘 챗 GPT 아버지의 행보입니다. 지금 나온 뉴스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오전에는 최태원 회장과 이미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쪽으로 향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 대통령과의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쇄적으로 오늘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어떠한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본부장이 우선 저희 앞서서 AI 시대에 반도체 뭐 필요한 것 그 열풍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들고 온 건 결국은 오픈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 전력 설비 쪽의 모멘텀 기대해도 될지 좀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관련돼서 에너지 쪽으로 본다면 이렇게 키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 쪽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에너지나 뭐 전력 설비 쪽. 그래서 오늘 뭐 블룸에너지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장 초반에 수소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고 원전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으며 그리고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잘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 알려졌었던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라는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우리가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일단 뭐 우리 대통령이랑 그 샘 올트먼이 회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전 오히려 AI 반도체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것이 장비주들, 전공정 장비나 HBM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팹리스라든지 디자인하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샘 올트먼과의 회동에서 에너지 쪽과 전력기기까지 생각하는 것도 맞고 네. 반도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분야가 같이 따라오는 것도 맞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결고리를 잡아서 보는 것은 맞는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음 AI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조금씩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여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낸드 쪽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물론 각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 대비해서 비중을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전체 매출에서 낸드 쪽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동안 많이 못 움직였던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이 샘 올트먼과의 회동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반도체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온 것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이제 연휴 이후에 실적 발표가 될 때에는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도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도 좀 모아가 보신다면 연휴 이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AI,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보다는 전력 설비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력 설비 한다면 저희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삼형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압축해서 정리를 하면 본부장님 될까요? 네, 일단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이렇게 두 가지 기업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기기 관련된 이야기로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렸고요. 그러면 또 다른 모멘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재은 대표님, 오늘 에너지 쪽에서의 이야기를 또 하나 한다면 기후에너지부 출범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인데 장 초반에 뭐 풍력도 들썩하기도 했고 또 수소도 들썩하기도 했고 그리고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블룸 에너지 이 영향권 안에 있는 종목군까지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어요. 친환경, 신소재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는 이쪽에 대해서 기후에너지 출범으로 모멘텀을 봐도 될까요? 오늘 SOFC 관련주도 움직이긴 하는데 항상 이쪽은 연속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저도 일단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는 정부 정책 쪽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받아가는 힘 자체는 항상 연속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이유는 결국에는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추석을 지내고 나면 또 도래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아직은 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추세적인 탄력도를 지속해서 이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만약에 오픈 AI CEO 회동에서 에너지라는 그 키워드를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JP모건에서도 한국 전력기기 기업들의 TP를 좀 상향하는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온 만큼 그만큼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결국에는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실적과 성장으로 봤을 때는 전력기기 쪽을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연속성은 조금 아쉬운 부분 그러면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두 분 모두 전력기기 쪽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많이 나오는 시점이긴 하네요. 실적 그 모멘텀에 주목하면서 조선 쪽에 그리고 기자재 쪽에 다시 한번 시선이 모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한화엔진에 대해서 오늘 특히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과 먼저 이어가죠. 기자재 쪽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달라지나요? 앞서 연휴 지나면 실적입니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가파른 실적, 드라마틱한 변화 그 헤드라인 달고 있는 기자재 다시 지금 볼까요? 최근에 기자재 종목군들이 살짝 눌림이 나왔다가 우리가 이제 뭐 엔진이라든지 밸브 쪽의 종목군들 탄력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엔진 쪽은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엔진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엔진에 대한 수요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쟁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국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엔진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쪽으로의 수주 물량을 많이 좀 보내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만약에 중국 선사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선택하는 선택지에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엔진 쪽을 선택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 진입해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 국면에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엔진 오늘
탄력이 너무 좀 강하게 나오고 맞아요. 있기는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저는 즐겨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이제 추석 연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조선주들이 좀 눌림이 나왔을 때 기자재 쪽 눌림이 나왔을 때는 엔진 쪽을 여전히 탑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성강 밴드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조선했을 때 후발주의 성격이 아니라 선발대로서 기자재 쪽으로의 계속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군들 뭐 동선 하이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그리고 성강밴드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살짝 고개를 좀 돌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LNG 운반선에 대한 확대 흐름이 이제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무게중심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정말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갈 수 있는 핵심적인 기자재 종목군들은 지금 추세 자체를 돌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좀 지금도 봐도 좋다. 다만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고가권에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21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라든지 이런 목전에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기술적으로 내가 어떤 기자재 종목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추석 연휴 전에 21선 아래 있는 종목군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추석 이후에 상방을 노려보자라는 쪽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하고 내일 정도밖에 없긴 하네요, 대표님. 혹시나 네. 기술적으로 위치가 온다면 잡아보자. 그러면서 계속 실적, 모멘텀 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본부장님, 조선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지난 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추가로 더 가네 했던 쪽이 조선 대형주였습니다. 지금도 LNG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조선 대형주를 보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최근에 리포트 분위기상으로는 기자재로 귀결이 되거든요. 이쪽에서 실적 모멘텀을 누려볼까요?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네, 일단 대형주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 때 저가 수준 물량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도에서 4년도 그리고 5년도로 넘어오면서 고가 수준 물량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데 뭐 올해 상반기 때 우리나라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긴 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달까지 LNG선에 대한 수주가 19척에서 19척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 LNG선에 대한 발주가 70척 이상 6년도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적인 이제 퀀텀 점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주가의 변동성을 보면 전 그래도 작은 기업들이 좀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태광이라든지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오늘 레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피팅 밸브 쪽과 관련돼서. 그래서 LNG 프로젝트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LNG 선박도 만들지만 미국 내에서 중단이 됐었던 LNG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피팅 밸브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것은 한국카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동성화인텍과 항상 비교를 하면서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대를 넘어선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기자재 쪽을 좀 더 보시고 그 안에서는 피팅 밸브와 그리고 본행제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팅 밸브, 본행제 그리고 엔진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두 분께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조선 섹터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역시 실적 시즌 연휴 다음에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맞는가 봅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요. 여기에서도 실적, 모멘텀을 아는 쪽에서만 오늘 시세가 유독 강하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 APR 이야기로 소비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다시 갑니다. 이지은 대표님, 화장품 생산 개발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종목군이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지난 분기부터 어느 시점인가 그쯤이 된 것 같아요. APR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에 또 한 번 4% 상승이거든요. 또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에 대한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면 3분기에 그대로 주가에 화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APR에서 힌트 얻어본다면 화장품 섹터 분위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화장품주 안에서 그러니까 작년과는 좀 다르게 확실히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APR이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좀 급락을 하거나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고공행진을 했던 데에는 정말 해외 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본에서 한 행사를 했을 때도 지금 모공 제로 패드가 메디큐브에 1위를 차지를 했고 그렇군요. 미국 쪽에서도 이제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마다 메디큐브 화장품이 그 탑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그 상품이 7개 이상이 좀 링크가 되면서 굉장히 뷰티 섹터 쪽으로는 미국과 그리고 일본 그 외의 시장에서 좀 호황기를 맞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회사가 화장품만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동력이 좀 약해질 수는 있겠지만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산업까지 굉장히 같이 탄탄하게 잘 받쳐주면서 만약에 디바이스 산업이 조금 부진했던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쪽이 올라올 것이고 사실 APR이 처음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뷰티 디바이스, 홈 뷰티 디바이스라는 그 키워드가 더욱더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메디큐브 화장품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효능에 대한 효과가 좋다. 진짜 모공이 좀 깔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얻으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고 또 장원영이라는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돌을 모델로 세우면서 맞아요. 그 효과를 또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APR의 이런 상승이 모든 화장품주들을 다 끌고 가기에는 좀 아쉽기는 하겠지만 요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 그 섹터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로보티즈만 고공행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로보티즈도 실적 베이스로 해서 기술력이라는 그 부분과 그리고 고객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얹혀져 있는데 물론 이 대장주의 흐름이 모든 종목들을 끌고 가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시장은 지금 반도체 섹터라는 큰 카테고리 섹터가 수급을 이동시키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섹터 안에서 선별적으로 자금이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서 APR이 가니까 화장품주들 다 담아보자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APR은 좀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화장품에 대해서 나 이거 한번 사보고 싶어, 이쪽에 담아보고 싶어 하면 APR 전공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사실 근데 이 구간에서 손이 나가실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만약에 내가 그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갈래 하실 분들은 실리콘2가 다시 한번 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일단 4분기 때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있다 보면 선제적으로 물량들을 확보할 것이고 그때 3분기 때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게 실리콘2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실적도 그렇고 향후의 유럽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실리콘2가 좀 더 있지 않나. 하지만 APR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탄력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별적으로 종목에 쏠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적 기반해서 또 한 번 볼 섹터가 사실 가공식품 라면입니다. 이 부분 이재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반도체 데이터에 기반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9월 가공식품 수출 역시 역대 최대 13개월 연속 성장세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농심도 움직임이 나오고요. 삼양식품도 다시 한번 들썩임이 나옵니다. 캐대언 효과에 움직였다가 최근 조금 주춤했잖아요. 네. 실적 시즌 임박한 현 구간에서의 메리트 라면주가 누려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의 식음료 기업들과는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저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농심홀딩스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는 캐대언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콜라보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눌림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심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3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식음료가 가장 매력적인 섹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반도체도 너무 좋고요. 네. 시장에서 자금이 넘어갈 만한
섹터들 자체가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식음료를 가장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시장에서 좀 자금이 들어오는 저는 뭐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체 섹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식음료 같은 경우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매력도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제약바이오 오늘 이슈에 있는 쪽 중심으로 이야기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오늘 입성한 명인제약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지은 대표님, 사실 정말 오랜만에 사이즈 큰 기업입니다. 명인제약 같은 경우는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전문 의약품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은 차지하더라고요. 오늘 첫날에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돼요? 내수 중심의 제약주를 보는 시선이 이렇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아쉬울 것 그렇게까지 같아요. 해석을 하는 것은 일단 명인제약 자체가 재무가 상당히 탄탄하고 좋은 부분과 그리고 명인제약이 IPO 한다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청약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 인기가 있긴 했네요, 네, 정말. 그래서 공모를 하는 분들이 많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올라갔고 이게 전반적인 내수 중심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다라기보다는 이 명인제약이라는 이 기업의 좀 관심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신규 상장주 만약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 한 주라도 그런다면 추가적인 탄력을 지금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은 횡보를 하기 때문에 오후장으로의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신규 상장들은 매매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장 이후에 단기적으로 살짝 움직임,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진짜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분명 새로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석 이후의 움직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화이자가 좀 상승세, 미국 쪽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가 나왔고 그 훈풍을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받아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디가 오르는가를 봤을 때는 결국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쪽이 가장 크게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통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던가 CDMO 쪽의 기업들은 시세가 여전히 아쉽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명인제약 개별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여력을 한번 노려보실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신규 상장주들은 좀 까다롭다. 그래서 정말 갈주식이라고 한다면 며칠의 거래일 이후에도 분명히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화이자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 대표님, 대규모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 있는 쪽은 최근 변동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서 얼마나 반등이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 그만큼 힘의 크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힘의 구간은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전만큼의 바로 회복 흐름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공백기가 있었을 때도 개별 소식으로 인해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 최근에 시세 흐름이 또 좋았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계속 우리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수혜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 좀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의료 AI 키워드도 한번 점검을 할게요. 쭉 보다 보니까 뷰노가 현재 구간에 9.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의료 AI 한다면 실적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슬슬 증권가에서 목전에 둔 수익화 이렇게 헤드라인을 걸기도 하네요. 지금 동반해서 로키드 헬스케어까지 같이 올라서요. 이재근 팀장님, 저희 의료 AI 쪽 지금 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의료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의료 AI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뷰노가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 로키드 헬스케어가 정말 강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28,000원대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에는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작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현재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선물 같은 경우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주 위주로 좀 담아 두신다라고 한다면 연휴 이후에도 이제 시장이 좋았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기업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고 우량하거나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 3분기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 방산, 증권 정도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 좀 추려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휴 앞두고 어떤 전략 취할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